안녕하세요. 박경원 변리사입니다. 저는 메타버스와 NFT 세계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상표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 상표를 추가로 등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상표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표는 표장과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장을 상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스타벅스 커피라는 글자와 그 사이의 사이렌 그림의 조합, 이것이 바로 표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글자 자체만 표시된 것도 표장입니다. 그리고 상품은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는 30류, 카페업은 43류와 같이 분류된 상품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상표는 상품과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표 유사 판단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에서 스타벅스를 출원하고 등록받았습니다. 이후에 제3자의 스타버스트 상표가 등장합니다. 제3자가 스타버스트를 상표 출원하거나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표는 표장과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판단은 표장과 상품 각각에 대해 하게 됩니다. 즉, 표장도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해야 유사한 상표라고 말하고, 표장이나 상품 중 어느 하나가 비유사하면 비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표장을 먼저 비교해보면 양 상표는 문자로 이루어진 외관과, 그리고 만약에 같은 색으로 표시했으면 구분하기 어려우실 만큼 유사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와 스타버스트라는 칭호도 유사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버스트가 커피, 카페업으로 출원을 하거나 사용한다면 상품도 동일 유사합니다. 따라서 스타버스트 상표는 스타벅스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타버스트 상표는 출원 시 거절될 것이고, 사용 시 스타벅스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스타버스트 이 표장이 장갑차에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커피와 장갑차는 비유사한 상품이므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스타벅스는 저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스타버스트의 출원을 저지하거나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상표법과 부경법에 마련되어 있고, 이것은 오늘 주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상 상품을 추가로 등록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상표는 표장과 상품으로 구성된다는 걸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보면 우류를 상품으로 DKNY 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DKNY 표장을 추가로 가상 우류로도 등록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3자가 DKNY라는 표장을 가상 우류라는 상품으로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될 수 있을까요? 또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DKNY 표장이 표시된 가상 우류를 코딩으로 만들어서 다른 아바타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아니면 제3자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DKNY라는 간판이 표시된 가상의 매장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 문제는 앞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상표는 표장과 상품으로 구성이 되고, 상표의 유사 판단은 표장과 상품 각각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개념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가상상품에 대한 유사 판단 법리에 대해서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정리가 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상표를 심사하시는 심사관 분들에게 어떠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는 상표 심사 정책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상 상품과 가상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추정을 하고, 가상 상품과 현실 상품은 비유사한 상품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특허청의 의류에 대해서 등록받은 표장과 동일한 표장으로 제3자가 가상 의류를 출원하는 경우에 제3자가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의미는 나는 현실 세계의 의류에 대한 상표권자이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가상 의류에 대한 상표권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상표를 추가로 출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상표권을 획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출원해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에 상표 출원은 셀프로도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셀프 출원을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변리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비변리사님들도 계시는데, 워낙에 설명들을 잘해 주시는 그 영상들이 있어서 여기서 그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님들께 의뢰를 하신다면은 빈틈없이 잘해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셀프로 출원을 하실 때 가장 큰 허들은 지정 상품을 선정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상표는 메타버스 관련된 지정 상품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상 상품. 이것은 불명확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상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운로드 가능한 온라인 소매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정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수록된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이것은 괜찮습니다.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메타버스 상에서 거래되는 무엇을 내용을 하는 것. 이것도 괜찮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가상 의류, 가상 모자, 가상 신발. 이것도 괜찮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 이것도 괜찮습니다. 메타버스용 가상 의류. 괜찮고요.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 온라인 소매업. 이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자, 상표는 표장과 상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상표의 유사 판단은 표장과 상품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상표는 추가로 출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품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박경원 변리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